뉴스연합 김정현 사무국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12.3개헌 사태가 발생한 지 122일째 되어서야 국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안정화됐다. 이날 광화문에선 문영배 헌지소장 권한대행의 파면 인용구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송출되자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누고 울음도 내보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유지를 지켜본 다수의 국민들은 판결문의 논리성과 정돈성이 지난 2017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보다 명료했다고 입을 모았다. 탄핵 사건의 적법 요건부터 피청구인 윤석열의 법 위반 행위까지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위해 쉽게 조목조목 설명해서다. 헌법재판관 8인은 11시 정각이 되자 재판장 안으로 들어섰고 수십 초가 지나자 문영배 권한대행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되었다. 이번 선고에서는 지난 변론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주장들을 하나씩 논파하며 진행됐다.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시도 및 탄핵 소추안 발의의 전행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계엄 선포 당시 검사 1인 및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일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 소추 대상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취임 전 고위공직자로서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쟁적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논란을 일으켜 야권의 반발을 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혜 의원을 비롯한 범야권 국회의원 188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 가결까지 이어졌다. 다만 지난 1월 23일 최종 선고에서는 탄핵이 기각됐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시한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은 계엄 사태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만이 있었을 뿐 본회의에 의해 결이 있던 것이 아니니 12.3개헌 사태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참고로 예결특위에 소속된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28명,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한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통상 재정권은 대통령이 속해 있는 행정부가 조정 편성을 하고 국회가 조정 확정을 한다.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다시 심의, 확정하는 이유는 예산 결산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의 국면으로 여야 간 예산안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장하던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의 혹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선관위 측에서 보안 취약점에 대해 조치함과 동시에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했다는 것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를 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성원들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하지 않은 점을 예로 들며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이 사실상 결여됐다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12.3개헌 사태 당시 국회 안으로 계엄군이 침투한 것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 마지막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이 증거로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문영배 권한대행은 이번 선고를 내리면서 시민 방청단 쪽을 쳐다보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며 비상계엄에 마침표를 지은 것은 사실상 국민들이라고 했다. 배제와 대립의 정치가 아닌 합의와 균형이 있는 정치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고 하며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윤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지적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치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고 하며 2025년도 예산안이 헌정 사상 최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라며 반대만을 무릅쓴 민주당에도 지적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둘 다 서로 합의와 배려 없이 서로 물어뜯기만 했던과 거의 정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 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라면서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소수의 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세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야당에 역시 책임을 물었다. 2022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 후로 비상계엄이 터지기까지 국회와 대통령은 서로 양극으로 치닫았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포기하고 정당을 위한 특정 지지자만을 위한 정치를 해온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반대편 지지자들은 같은 국민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면서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국회를 향해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 평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고 하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는 것으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국사에 중대한 아픔이 있는 계엄을 이용해 위법 및 권한 남용의 행위를 하였다. 야당은 국민의 대표성 책무를 저버리고 정당의 이익에 맞추는 정치를 했다. 이 둘은 모두 국민을 저버리는 배제의 정치를 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것은 국회도 특정 정치인도 아닌 다름 아닌 국민이었다. 민주공화국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 행사를 대행해 준 것일 뿐 당초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문에서 말한 헌법이 예정한 자국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일까? 정치권은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국회와 대통령 둘 다 선거로 뽑는 자리인 만큼 국민의 의사를 받아 협의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